안녕하세요. 2학년 경제 9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주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제 주체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바로 가계, 기업, 정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계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가 갖는 경제적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상품의 수요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공급자 역할을 하죠.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적 역할, 그리고 기업가 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갖는 경제적 역할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정부가 경제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세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세의 종류, 직접세, 간접세 또는 누진세율, 비례세율,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의 역할과 노동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가계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가정이라는 의미로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가정이 경제에서는 가계라는 단위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정부에 뭘 하죠? 가계가? 그쵸. 바로 생산 요소,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기업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거죠. 대가인 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기업의 생산물을 소비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런 가계의 의미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역할을 살펴보면 제어와 서비스의 수요자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제어와 서비스는 합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상품이라고 얘기하죠. 상품의 수요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게는 기업이 생산한 제어와 서비스를 소비한다. 그리고 가게는 제어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 뭐를 목표로 하죠? 그렇죠. 바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효용이란 말은 만족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만족을 극대화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가게는 경제적 역할을 한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생산 요소의 공급자 역할을 하죠. 누구에게? 그쵸. 기업에게 이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기업과 정부에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어,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정부 가게에서 정부에 제공한 노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기업과 정부의 어떤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가계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 등의 소득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가계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세,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자의 역할도 하는 거고 정부는 그 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자 이렇게 가계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자로서의 가계가 선택을 할 때, 경제적 선택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만족을 얻고자 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소득의 범위 안에서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소비 행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합리적 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적 소비. 합리적인 말. 자,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합리적이란 말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 원칙에 맞게 행동하는 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 이런 게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를 소비할 때 얻는 만족감이 기회비용보다 크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총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만 추구할 경우에는 소비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회 전체 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구성의 모순. 자, 그래서 합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는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 원칙에 맞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회 전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합리적 소비와 함께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원료, 재배, 생산, 유통 등의 전 과정이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 환경도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인권도 생각하는 거. 자, 이런 소비를 바로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거죠. 윤리적 소비. 그래서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이거를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기업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친환경적인 상품을 위해 노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비 행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윤리적 소비는. 자, 그래서 자, 윤리적 소비는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람직한 소비 뭐 이런 개념으로도 함께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자,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나눌 수 있네요. 그래서 개인적 가치로는 바로 임금 소득의 원천이 되고 이 임금 소득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게 되고 이 임금을 통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존재감, 자존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는 생산의 기초로서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노동력이 어떤 생산의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얘기하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굉장히 미래 사회의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그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기 보면 헌법을 통해 본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갖는다는 거,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헌법에 보장돼 있고,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자, 헌법에 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상권이 보장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경제적 역할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서 합리적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많이 생산하여 그렇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게 기업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윤을 최대로 극대화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 수 없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어떤 또 고용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는 거. 이렇게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이윤은 우리가 기술 및 경영 능력에 대한 대가로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적 역할, 생산 요소의 수요자 역할을 한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게로부터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이런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이 생산 요소에 대한 지불한 대가는 바로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역할,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로서 기업은 정부의 자, 기업이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법인세라고 하죠. 이 법인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세를 납부하여
정부의 재원 마련에 기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보면은 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이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총 수입은 판매 수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수입은 그렇죠. 가격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에서 총 수량을 곱한 거, 이게 총 수입이 되겠죠. 자, 근데 평균 수입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총 수입을 수량으로 나눈 거죠. 근데 총 수입이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이 수량과 수량이 약분되면은 결국은 평균 수입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가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수량으로 나눈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은 판매 수입을 늘리고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은 줄임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윤 증가를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원자재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을 혁신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업의 생산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가가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뭔가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새로운 어떤 과감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생산을 통제하고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장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혁신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혁신 마인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혁신 마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고,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혁신, 기업가의 혁신, 창조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